오늘 제목은 제가 상상하라 예상하라로 붙였네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 사진에 정주영 회장님,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 소양강 댐하고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를 제가 대표 사진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주영 회장과 소양강 댐, 그다음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재건을 위해서 몇 가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위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발전상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근데 이 한강의 기적이 이제 언제 시작되느냐면 이 소양강 댐이 완성되고부터 홍수를 수위 조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홍수 재발을 방지하면 홍수를 방지하면서 한강에 이제 기적이 시작이 됐는데, 그건 이제 소양강 댐이 완공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재건을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그 한강 홍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댐이 필요한데 이 소양강 댐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 총수들을 다 불러 모아요. 어느 날 불러 모아서 국가 재건을 위해서 소양강 댐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들 하셔라. 이렇게 이제 긴급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재벌 총수들은 그 회의 마치고 자기 회사로 다 돌아가서 막 간부들 모아놓고 뭐 대책회의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우리가 뭐 뭐를 맡아야 되고 뭐 무슨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대책회의를 하는데 이 정주영 회장은 이 대책회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간부들은 다 물리치고 재정 간부 돈 관리하는 재정 간부 하나만 딱 불러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댐이 생기면 한강에 이제 홍수 피해가 없어질 텐데 지금 홍수가 나면 물에 잠기는 지역 그 지역들을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땅을 다 사자 우리가 현대가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라. 너 지금 우리 그룹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돈이 얼마 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는 턱도 없다. 일단 돈을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라. 빌릴 수 있으면 빌리고 뭐 그러니까 그런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수들하고는 회의 내용이 확연히 틀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소양강 댐으로 건축 경기가 일어나면 건설로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게 착안한 게 아니고, 한강에 이제 홍수가 생기지 않으면 상습 홍수 지역은 지금 뭐 그냥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헐값에 팔리거나 가격 잘 매겨지지 않은. 그런 땅이 이제 금싸라기 땅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한 거죠. 이 예상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댐이 생겨서 홍수가 한강의 수위 조절이 가능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상상을 한 거죠. 상상을 한 결과 그런 이제 예상이 나온 거죠. 그죠? 지금에 와서는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만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재벌 총수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정주영 회장은 이제 해낸 거죠. 그래서 이 상습 홍수 피해 지역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잠실입니다. 잠실. 그래서 이 위성 사진이 이제 잠실 지역을 찍은 사진인데 이게 한강이 있고 여기 이제 약간 이제 옆으로 흘러가는 색강이 있죠. 이렇게 있죠. 여기가 잠실이에요. 잠실. 요 색강을 막아서 강을 막아서 여기 고인물이 지금의 이제 석촌호수입니다. 이 석촌호수가 사실은 이렇게 강의 일부분이었던 것, 일부분. 이 한강이 이렇게 두 줄기로 나뉘어지는데 이 두 줄기에 요 물막이 공사를 통해서 물이 남아있던 부분, 요게 이제 호수가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의 석촌호수입니다. 이 잠실땅은 비만 내리면 홍수가 지던 아주 척박한 땅이었어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현대가 삽니다. 그죠?
물론 이제 한강 주변에 다른 땅도 많이 샀지만 뭐 녹록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는 너무 헐값인 땅이었기 때문에 잠실에 이제 땅을 현대에서 사서 지금의 현대 아파트가 바로 그때 산 아주 싸구려로 산 땅에 아파트를 져서 현대건설의 그 발전의 초석이 됐던 신화가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거든요. 지금은 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는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가의 아파트입니다. 네. 한때 뭐 가장 큰 평수가 100억대까지 올라와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아파트 가격이죠, 사실은. 그동안 80억에 거래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도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는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의 최고가의 아파트로 꼽힙니다. 그다음에 현대가 가장 자랑하는 백화점 이거 역시 그 잠실 압구정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양강 댐으로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게 될 땅이 어디냐 이걸 예상을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현대그룹을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의 이 상상력, 예상을 우리가 그 배우는 바가 좀 있을 텐데 정주영 회장은 그뿐만이 아니 이분은 뭔가를 생각할 때 굉장히 골똘히 이 상상을 하고 골똘히 예상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룻배 사진인데 이 나룻배는 한강을 사실은 어, 지금은 뭐 한강 다리가 굉장히 많지만 예전에 60년대에는 한강 다리가 하나뿐이 없었어요. 인도교. 한강 지금 한강대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다 나룻배를 타고 건너 다녔거든요. 근데 나룻배는 이거는 그때 교통수단이죠. 교통비를 내야 되죠.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의 나룻배 얘기는 뭐냐면 그 나룻배를 건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골에서 상해서 서울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룻배 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을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한 거예요. 돈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일단 타고 나룻배를 저어서 중간쯤 가면서 이제 어, 이 차장이 나중에 차비를 받듯이 이제 돈을 나룻배 삭을 받는데 정주영 회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나룻배 주인이 그냥 이놈 돈도 없이 탔네 하고 싸대기한테 갈긴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건너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주행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딱이 한 대로 건너올 수 있었으면 그냥 아침에 건너올 걸. 내가 반나절이나 괜히 고민했구나. 탈까 말까, 어떻게 탈까, 그걸.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 옆에 그림은 그 빈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빈대도 머리를 쓰는데 사람인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정주영 회장은 이제 서울에 와서 막노동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막노동을 했던 곳이 이제 고려대학교 신축 공사를 할 때인데 고려대학교 공사할 때 막노동꾼이었대요 자기가 거기에. 그래서 거기서 막일을 하는데 그 합숙소에서 빈대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빈대가 막 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빈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정정이 된 머리를 짠 게 밥상위에다가 이불을 펼치고 밥상에서 잔 거예요. 지금 침대처럼. 근데도 또 빈대가 물들어요. 그러니까 밥상 다리를 타고 빈대가 올라오니까 밥상 다리 네 다리 쪽에다가 양동에다 물을 거쳐서 그러니까 빈대가 물을 건너서 상다리를 타고 올라와야 되니까 물을 못 건너겠지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편하게 잤대요. 빈대 피해 없이.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러나 가만히 생각했더니 빈대가 이 밥상 다리에 물을 건너지를 못하니까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정에서 정주영 회장 사람 몸으로 떨어져서 피를 빨아먹더래. 그때 깨달았대, 정주영 회장이. 야, 이 미물인 빈대도 죽을 힘을 다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빈대도 머리를 쓰는데 사람인 나도 머리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때 자기가 번쩍하고 정신이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공사판 막노동꾼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되는데 가장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이 깨달은 게 이 빈대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부산 유엔묘지입니다. 이때도 정주행 회장의 이제 기지가 굉장히 발휘되는데 이제 6.25 전쟁 중에 부산 유엔묘지가 이제 그 조성이 되거든요. 근데 겨울에 조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풀이 안 자라니까 겨울에 그냥 흙만 노출돼 있는 유엔묘지예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유엔묘지에 참배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냥 맨 땅인 묘지에서 행사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 유엔 사령부에서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어떤 방법을 하냐. 나한테 얼마의 돈을 주면 내가 다 해결하겠다. 뭐 굉장히 고가를 고액을 불렀겠죠. 근데 해결이 된다니까 정주영 회장한테 이제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주영 회장은 보리가 겨울에 자라잖아요. 눈 밑에서 파랗게. 그러니까 보리밭을 어, 농촌에 가서 보리밭을 사가지고 보리를 캐다가 다 깔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파랗게 겨울에. 이걸 알고 나면 누구든지 아 보리 갖다 깔면 되지 누구든지 알겠죠. 근데 연결을 시킨 사람은 정주영에서 한 사람뿐인 거예요. 보리와 이 잔디를 연결시킨 게. 음.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유명한 일화죠. 정주영 회장의. 뭐, 그, 어, 선박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그죠? 근데 차관도 빌려야 되고, 기술도 빌려야 되고, 돈을 누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근데 한국이 무슨 선박 제조 기술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근데 이 500원짜리, 그때 당시 500원짜리 이제 거북선이 그림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500원짜리 한국 돈을 갖고 해외에 나가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벌써 너희들보다 1000년이나 앞서서 이렇게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단지 개화기 때 개화를 좀 늦게 해서 지금 어, 후진국으로 있는 거지. 이미 10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 수 있는 제조 기술을 우리 민족은 이미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 돈을 대라. 그래서 현대 조선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서산 간척지 방조제 공사할 때 이게 이제 그 방조제인데 이 방조제를 양쪽에서 다 막아 내려가면서 이 바닷물을 막고 이쪽은 이제 땅이 되는 거고 이쪽은 그냥 바다로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공사 구간, 요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이쪽 조수 간만차가 서해가 얼마나 심해요, 서산 특히. 그러니까 흙이나 바위로 메꾸면 이 조수 간마차가 너무 커서 이 물살이 너무 세서 다 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 마지막 구간 한 100m를 남기고 계속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내려갑니다. 본인 현장에. 내려가서 왜 공사가 안 끝나느냐. 근데 바위로 메꾸려고 하면 바위도 쓸려 내려가고 모든 게 다 쓸려 내려가서 이걸 이 100m 구간을 못 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안 쓰는 패선을 갖다가 여기다 넣고 물살을 좀 약하게 한 다음에 메꾸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건설사의 정주영 공법으로 아예 고유명사가 됐어요. 이런 방법으로 물막이 공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뭐 내노라는 공학 박사들도 해결 못한 것을 정주영 회장의 이 간단한 기지로 해결을 합니다. 아마 이런 재치는 이런 상상은 이런 예상은 아마 빈대 정신에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요. 그래서 이거 신격호 롯데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하고 어느 날 골프 모임을 이제 하게 됐대요. 근데 눈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신격호 롯데 회장은 눈이 와서 골프를 못 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정주행 회장이 눈이 와도 골프를 칩시다. 내가 다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준비한 게 뭐냐면 정주행 회장이 눈이 오면은 골프공이 하얗잖아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되게 못 치거든요. 눈 오는 날. 근데 이 골프공을 밤새 빨간 색칠을 한 거예요.
눈에서도 잘 보이게. 지금은 뭐 칼라볼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정주행 회장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국 회장이 이 사람 참 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또 한번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알고 나면은 뭐 간단한 거죠. 그치? 뭐 눈이 하얘니까 빨간색이나 까만색 칠을 한 공으로 치면 되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거는. 근데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은 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집중을 하고 상상을 하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주행 회장의 가장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해봤어? 해보라는 얘기죠.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죠. 이 뉴스킨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뉴스킨이 지금 이 정주영 회장의 빈대 정신, 모든 것을 상상하고 그 예상하는 힘이 굉장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 최근에 뉴스킨 상황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한다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나라 경제도 안 좋고 사업자 수도 반 정도로 꺾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1박 2일 랠리를 전 그룹이 다 합쳐서 1박 2일 랠리를 했는데 한 3천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긁어 모아서 3천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안 온 사업자까지 다 한다면 제 예측에는 대한민국의 뉴스킨 사업자가 지금 3,500명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으로 줄은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게 뉴스킨이 안 되는 모양이다. 뉴스킨이 이제 에, 내리막을 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정주영 빈대 정신으로 생각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뉴스킨 사업을 하는 나의 경쟁자가 반으로 줄은 겁니다. 그럼 내 시장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한국 뉴스킨이 오래전부터 사업자 1만 명을 외치고 1만 명의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1만 명에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이드스킨이 이렇게 정체기를 맞고 다시 부흥기를 맞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수건 사업 1만 명은 깨질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막 시작할 무렵 98년도가 뉴스킨은 이제 안 된다. 뉴스킨은 아마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다. 뉴스킨이 이제 내리막을 타고 있다라고 한창 떠들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안 좋은 시기에 제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한국 뉴스킨은 어마어마한 그런 도약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될 텐데 아마 지금이 2024년 한국 뉴스킨의 지금이 아마 98년도 한국 뉴스킨의 그 판박이가 돼 있을 텐데 어, 한국 뉴스킨은 분명 부흥이 되면 1만 명을 한번 실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뉴스킨 사업자 숫자를 따진다면 미니멈 3배 성장이거든요. 평균 3배 성장입니다. 근데 그중에 굉장히 열심히 한 그룹은 어느 그룹은 10배도 성장할 것이고 어느 사장님은 20배도 성장할 것입니다. 그 시기가 반드시 오는 것이 역사가 가져다 준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식 사고방식으로 정주영식 빈대사 방식으로 상상을 한다면 한국 뉴스킨의 상상을 한다면 음, 지금 여러분들은 경쟁자가 반으로 줄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024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라는 그런 말이 아마 작금의 한국 뉴스킨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면 한국 뉴스킨 사업자 1만 명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그 1만 명 시대에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그룹장이 돼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가 옛날 추억 이야기로 굉장히 기쁘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힘찬 구호와 함께 이번 한 주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께서는 음성을 좀 해제해 주시고요.